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전에 제가 또 좀 말씀드렸듯이 그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합니다. 이 요양 신청을 해서 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가 되면 그거는 이제 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뭐 거부 처분 취소 청구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무원들의 요양과 요양 신청에 대한 거부 그런 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공무상 재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몇 년간 해보다 보면 가장 많이 요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첫 번째는 이제 소방공무원들. 왜냐하면 화재 끄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119 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경찰관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치셔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분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우체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토바이 사고 굉장히 많이 당하시거든요. 특히 막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빙판길에 많이 다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종류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뭐 체육 수업을 한다거나 뭐 어떤 수업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해서 이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아니면 뭐 불안 장애 아니면 뭐 적응 장애 이런 경우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몇 달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학부모들한테 지속적으로 뭐 민원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한 그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서울의 어느 한 교사 선생님의 그 사망을 계기로 제가 또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 교사분들이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뭐 10건이면 10건이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분 이제 극히 굉장히 심한 케이스만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요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무상 이걸로 요양 신청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알아보니 빙산의 일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업무상 재해지만 또 일반 회사인 경우에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판례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음주와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거, 급성 심근경색인데 과연 그것이 과로로 인한 거냐, 과로사로 인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지병으로 인한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 다투는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사건도 이제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제 판결인데 이것도 이제 음주와 회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잘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갔죠. 대부분 1차 회식인 경우에는 그게 끝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게 필수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나니까는 뭐 어떤 단합 겸 뭐 어떤 뭐 격려 겸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도 회사에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거의 많습니다. 왜냐면 1차 회식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회식이에요. 2차 회식을 갈 때 그게 모두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와중에서 그 몇 명만 이렇게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참석이 강제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강제되지 않고 뜻이 맞는 몇몇 사람만 갔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 술을 마시는 게 강요였냐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마셨느냐. 이제 그게 음주와하고 업무상 관련성하고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저도 얼마 전까지 조직 생활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술자리에서 그 술을 강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은 걸 가지고 핀잔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제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본인이 계속 많이 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도 이제 1차 회식뿐만 아니라 2차 회식도 갔어요. 근데 이제 2차 회식에는 대표이사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2차 회식을 노래 주점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어딘가에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술을 과해서 그 사람이 중간에 어디에 빠져나갔는지 그런 것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통 주차장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있잖아요. 주차하고 올라가는 그런 언덕에 누워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주차장에서 굉장히 나이 많으신 연세 되신 할머님이 그 오르막길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차가 5대, 6대 오는 동안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는 줄도 모르고서는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뭐가 쿨컹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래서 신고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보면 술이 너무 과하면 여기가 정말 위험한 장소예요.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면 새벽에 막 택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누워있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술이 너무 과해서 누워있다가 사망하고 근데 택배 계산은 당연히 그 새벽에 술에 취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있어.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아무리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켰다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모르고 지나갔는데 뭔가 쿨컹해서 이상해서 나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제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에 어떤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데 그런 근로계약 관계의 주 의무는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그런 게 주 의무고 그 주 의무에 부된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회사는 그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호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사례에서도 이제 이 유족 측에서는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우리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손배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법원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배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인은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스스로 술을 마셨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주가 자발적이냐 아니면 강제적이냐 이런 걸 보는데 대부분은 지금 2차에서는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석자들이 고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아무리 그 회식 자리에 이사가 있었다라고 해도 술을 강권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걸 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인은 2차 회식 진행 중에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과연 누구나 회사나 대표이사가 예측하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느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가면 보통 회식은 제가 뭐 공직에 있을 때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한 얘기예요. 모든 회식은 1차에서만 끝내라. 응? 보통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집에 가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이제 그 비용을 대는 경우도 많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말하면 사업주의 지배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2차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술자리를 강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차 회식에서 발생된 어떤 사고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통 회사는 회식은 1차에서 끝나고 적당히 먹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법원의 대체적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음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의 보호 의무도 무작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선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어떤 술자리를 가질 때는 최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술 먹고 집에 빨리 돌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더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발을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